보세요. 아까 내가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공부했어 안 했어? 일부로서 정착물하고 독립부동산으로서 정착물 했죠? 그러면 이제 양가로 4번이 거기에 돌담이랄지 책을 밑줄 긋어요. 돌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뒷페이지 교량이랄지 수목구 집단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토지 일부로서 정착물이 맞죠? 그러면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동그라미 3번까지가 그거예요. 토지 일부로서 정착물. 이해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원리를 잡으세요. 그 다음에 4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구 집단. 이것은 아까 내가 독립부동산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래서 그 세 줄을 밑줄 그으세요. 일단은 명인 첫째 줄, 두 번째 줄, 명인 방법은 관습법상 공시 방법이다. 원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소유권 외에는 안 된다. 소유권만 아까 된다고 했죠. 소유권 동그라미. 그러죠? 그리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구 집단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더라도 독립된 뭘로 본다? 부동산으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줄.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거요. 아까 토지와 독립부동산의 정착물.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5번, 6번은 묶으세요.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불. 이게 뭐냐면 사과에 열려있는 나무, 그 사과가 열려있잖아요. 거기다 뭘 갖추면 명인 방법을 갖췄다 이 말이야. 이름 써놨다 이 말이고, 분리되면 동사로 바뀌어요. 그리고 경작중인 농작물 이거 있잖아요. 이것은 학설 대립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무슨 대립? 학설. 그러니까 이 동산으로 보는 학설도 있고 부동산으로 보는 학설도 있고, 또 부동산으로 보더라도 중개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고 없다는 입장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은 동산으로 봐서 안 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지금. 예, 근데 이건 부동산으로 보는 견해도 많고, 또 부동산으로 보더라도 중개할 수 있냐 없냐 견해가 나눠져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나오면 소송 들어가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세요? 예, 이건 판례가 안 나와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독립부동산은 하나만 하면 돼요. 명인 방법을 갖춘 무슨 집단? 수목구 집단. 이거 하나만 아까 하면 되고, 그 미분리 과실할지 농작물 이것은 학설이 대립되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학자마다 견해가 나눠지거든요.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느냐? 임목을 공부하러 떠날 겁니다. 뭘 공부하러 떠난다? 임목. 자, 임목은 자, 강의를 이제 또 해봐야지, 칠판으로. 토지, 아까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어요? 건축물, 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임목, 또 광업재단, 또 공장재단. 자, 임목 공부 들어갑니다. 임목. 그러면 이제 임목이란 것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가부 토지에 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거 일부로서 수목은 독립해서 수목만 중개할 수 없다고 기억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 써놓는 게 뭐라 그랬어요? 명인 방법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고 했죠? 아예 등기를 해놨어요. 갑이 이 나무는 내 것이라고 등기를 해놨어요. 이게 뭐예요? 임목이에요. 그러니까 임목이란 것은 등기됐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등기된 수목. 줄이면 등기된 수목.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임목이고, 또는 임목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임목이에요. 그죠? 예, 그냥 수목은 일부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앞에 반드시 명인 방법을 갖췄단 말이 들어가야 되고. 됐어요? 등기됐단 말이 들어가든 임목이라고 표현하면 임목이야. 그죠? 그럼 세 가지. 그러면 이건 독립해서 부동산이 되죠? 토지 따로, 임목 따로. 몇 개 부동산? 2개. 그리고 이것은 소유권하고 저당 둘 다 돼요. 그럼 명인 방법의 차이는 뭐예요? 저당이 된다는 거야. 왜? 등기가 명인 방법 안 되고 이건 돼 있으니까 저당도 돼요. 이해됐어요? 공시가 명확하잖아요. 이게 소유권도 되고 저당. 그러면 이 나무만 사고 팔 때 개공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법에서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시행령에서. 됐어요?
그래서 세 가지 구분됐죠. 일부로서 수목은 중개 대상이 안 돼. 명인 방법을 갖춘 것은 행정심판에서 돼. 임목은 시행령에서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만 저당을 잡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왜? 부동산이니까. 토지 아니고 나무만 저당 잡을 수 있다고. 돈 빌려 쓰고. 이해됐어요? 뭐 그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개념이고, 자 그러면 이것은 독립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토지만 사고 팔았다 가정을 해봐요. 을에게. 그러면 임목은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이해되세요? 예,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밑줄 그어드릴게요. 양가로 5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임목 개념 나와 있어요.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임목이란 수목의 집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이 지문. 자, 등기가 된 걸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임목. 그거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볼 필요 없고, 이제 나중에는 35페이지 이런 법 조문을 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임목에 관한 법을 다 넣어놨잖아요. 이것을 다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해야 돼요.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오늘은 딱 하나만 할게요. 3조만 할게요. 3조 좀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3조 밑줄 그었습니다. 임목은 뭘로 본다? 부동산 동그라미. 임목만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체크하세요.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양도 동그라미.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 저당권 된다고 했죠? 그리고 3번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 효력은 임목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왜? 별개 부동산이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문들은 중요한 것은 3, 4월 달에 가서 할게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 정도만 해도 많이 안 가요.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이거 뭐 조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조문이 뭐 몇 개죠? 23개 조문이나 되죠? 다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만 하면 돼. 중요한 것만. 이해되셨어요? 예. 중요한 건 내가 3, 4월 달에 짚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이제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요? 자, 거기 양가로 6번 나옵니다. 38조 계획. 공장재단하고 무슨 재단? 광업재단이 나옵니다. 공장재단하고 무슨 재단? 광업재단이 나옵니다. 이것은 원리는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장재단 하나 공부하면 광업재단은 당연히 공부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예, 개념만. 자, 일단 칠판을 봐주세요. 자,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맞춰보세요. 당첨되셨어요. 예. 들어봤어요? 뭐라고 하는데? 옆에. 예, 그게 맞아요. 광업재단. 예, 근데 광업재단 대신 공장으로 할게요. 공장재단입니다. 봐, 이거 다 맞히잖아요. 칠판에다 동그라미 그렇고 뭐냐 황당하죠? 근데 자꾸 연습하면 다 맞춰. 나중에 봐보세요. 내가 뭘 그리든 다 맞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 광업 공장재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한번 맞춰봐요. 자,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거요. 세 개를 그렸는데 공장, 그래, 공장이에요. 공장 건물. 자, 그러면 이양 맞힌 거 하나 더 맞춰봐요. A, B, C는 뭘 의미하고? 에? 소유자를 말하는 소유자, 공장 소유자.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그었냐면, 이 재단을 만들 때 공장 하나 가지고도 재단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러 개 공장을 묶어서도 재단 하나를 만들 수 있어. 뭔 소리였어요? 그리고 소유자가 같은 사람 공장도 재단을 하나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소유자가 다른 사람 것도 재단 하나를 만들 수가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A, B, C라고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소유자가 달라도 재단을 하나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공장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됐어요? 그럼 공장 운영하려면 공장에 속하는 기계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물건 운반하려면 차량이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또 권리도 있어요. 뭐 지상권이랄지 뭐 공업 소유권이랄지 이런 것은 이제 목록을 작성합니다. 재단 목록을 쭉 작성을 해요.
재단 목록을 작성을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럼 아까 임목도 등기하면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가 됐죠? 이것도 등기하면 소유권하고 뭐가 돼요? 저당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재단 만든 주 목적이 뭐죠? 주 목적. 아, 그래. 저당이 주 목적이에요. 이게. 그러면 저당은 왜 잡아요? 돈 빌려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저당은 동산에 인정된 권리를 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인정된 권리잖아요. 그러면 기계는 부동산이요, 동산이요? 그럼 이건 저당 잡고 싶어도 못 잡겠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근데 기계값은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당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재단을 만들면 토지, 건물, 공장, 부지, 기계, 차량 다 묶어갖고 재단 만들면 싸잡아서 부동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잡고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을 수도 있어, 없어? 기계값도 비싼데. 그죠? 주 목적이 저당이야. 뭔 소리 아세요? 그러면 봐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법에서 뭐라 했냐면, 이건 공인중개사법이 아니에요. 이 법에서 뭐라 했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 후 10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라고 했어요. 몇 개월 이내. 안 하면 보존 등기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10개월 이내 이제 이게 기간이 나오고 있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라. 안 하면 보존 등기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규정했거든요. 이제 기간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 과목은 기간 깡그리 하라고 했어, 안 했어? 그래서 깡그리 해야 돼. 그때그때 외워요. 뭐 그때그때 한 번에 하려면 힘드니까 나중에 종합 정리하면 돼요. 종합 정리하면. 아니, 해놓으면 종합 정리돼. 기간만 뽑아놓은 것도 A4 용지로 한 4페이지 되더라고. 나중에 줄게요, 자료. 그건 지금 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필요할 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 안 더라도 때 되면 다 자료 나가요. 필요한 부분은.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해놨다가 그 정리만 하면 돼요. 한번 쭉 훑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줘봤자 외우지도 않아. 이게 단원별로 해놨다가 한번 정리를 해야지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가능하거든요. 10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기 안 하면 보존 등기 효력이 없어진다. 됐어요? 그러면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몇 개 부동산? 한 개 부동산. 그래서 학개론에서 뭐 준부동산, 의지부동산 그러잖아요. 한 개 부동산으로 봐요. 그리고 부동산을 보니까 이게 재단 자체가 몇 개 중개 대상물? 한 개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죠? 중개 대상물이. 재단은. 근데 이제 재단은 이 두 가지밖에 안 돼요. 뭐 어업재단이라는 것도 있고 항만 운송 사업재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중개 대상이 아니에요. 재단 중에서 되는 것은 이거 두 가지만 돼요. 광업하고 공장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광업도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중개 대상이 된다. 밑줄 한번 그어드릴게요. 일단 의 밑줄 보세요. 양가로 6번, 38페이지 양가로 6번에서 동그라미 1번. 공장재단이라 하면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하고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저당권 동그라미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된다.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법 조문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거 오늘은 자 11조 12조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1조 밑줄 보세요. 공장재단은 공장재단 등기부의 소유권 뭘 받는다? 보존 등기함으로써 설정한다. 이 지문 등기가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보존 등기 효력은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실한다. 10개월 동그라미. 자, 이제 기간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 외우려고 노력해보세요. 이야기 했던 겁니다. 그리고 12조 체크하세요. 재단은 몇 개 부동산으로 본다? 한 개. 그리고 소유권, 저당권 외의 권리는 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얘가 하나 있죠. 누구 동의가 있으면? 저당권자 동의가 있으면 임대차까지도 가능하다. 이제 거기까지만 일단 정리해보세요. 정리해봤어요? 예.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광업재단도 똑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의 두 줄만 적으세요. 광업권 동그라미. 광업권하고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지대간 재설비,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재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하고 저당권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주의할 거. 광업재단이 중개 대상이 되지 광업권은 안 돼요. 광업권은 그 구성물이에요. 재단 구성물. 그러니까 분리해서 광업권만 중개할 수가 없다. 그 밑에 줄 나와 있죠? 밑줄 그으세요. 네 번째 줄.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단하고 같이 움직여요. 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원리 정리 끝났죠? 예, 끝났어요. 자, DP 넘어가세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40페이지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중개 개념 할 때 그 밖의 권리에서 공부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거 또 나왔어요. 그거 다시 한번 밑줄 그어드릴게요. 양가로 2번 보세요.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가 거기 쭉 나와 있죠? 소유권 아까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된다고 했어요.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러면 2번. 아까 용익물권에서 지상지역 전세권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어요. 첫째 줄만 밑줄 그으세요. 동그라미 2번에 첫째 줄. 지상지역 전세권은 중개 대상인 권리에 해당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 밖에 권리 할 때. 그 다음에 저당권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어요. 그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밑줄 그으세요? 자, 임차권도 됩니다. 임차권도 돼요. 설정 이제 다 돼요. 환매권은 이전만 돼요. 이것도 이전만 되는데 나중에 할게요. 이전만 됩니다. 환매는 이제 나중에 설명 들어갈게요. 나중에 3, 4월 달에. 자, 오른쪽 페이지.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 몇 개 나와 있죠? 오늘 했던 거 1번. 질권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 1번 체크하시고 뭐 점유, 분묘기권 나눠세요. 나중에 할 거고. 4번 체크하세요. 무채재산. 무채재산권이 뭐예요? 특허, 상표, 의장, 뭐 실용, 신안, 저작권, 정신적 산물을 말합니다. 이건 무조건 안 돼요. 정신적인 것은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걸 무채재산권 그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거기에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그것만 해 놓으세요. 나머지는 놔놓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 일단 1번만 체크하세요. 아까 내가 뭐 했어요? 유치권은 설정은 된다, 안 된다? 무엇은 된다? 이전만 된다. 이전만 돼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성립 동그라미, 성립 동그라미. 해당하지 않는다 나와 있죠? 그 네 번째 뭐 그러나 유치권은 무엇과 같이 피담보 채권과 같이 이전된다면 개공이 개입될 수 있어 없어? 중개 대상인 권리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유치권만 단독으로 이전은 불가능해요. 채권하고 목적물 같이 움직입니다. 이해됐어요? 그 정도는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나눠서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 정도. 자, 뒷페이지 봐보세요.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중개대상 행위 나와 있죠? 행위 나와 있어요? 예, 그거 나와 있어요. 그 판단 기준은 상식으로 읽어 두시고 오른쪽 페이지.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 우리가 배울 때 매매, 교환, 임대차는 중개대상이 돼요? 안 돼요?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지상권, 첫째 줄 후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은 설정 동그라미 이전 둘 다 된다고 했어? 안 됐어? 설정 이전 동그라미 설정 이전 둘 다 돼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세 번 후단 무엇은 안 되고 성립 동그라미 성립은 안 되고 뭐만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전만 된다 그래서 이건 안 돼. 성립은 안 되는 거예요. 질권은 아예 안 되고 그 밑에 질권 나오죠? 아까 다 했던 것들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와 있어요? 증여 사용대차는 안 된다. 나와 있죠? 증여는 계약이요 아니에요? 계약입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예, 무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증여는 여러분들 아파트를 누구에게 증여할 때 지정해서 주잖아요. 누구를 지정해서 증여를 하니까 개공이 누구한테 중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증여나 사용대체 이것은 무상이기도 하지만 이거 그죠? 주의해야 돼. 계약이지만 안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 2번은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은 무조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뭐 경매, 상속, 공용수 이거 안 돼. 이건 민법에서 배우지만 법률 규정이야 물권 변동이잖아요. 이건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상속. 상속 예를 들면 자, 이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자식은 상속권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걸 상속인이라는 말을 쓰고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피상속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이 건물. 근데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와 버려요. 등기가 안 넘어오더라도. 뭔 소리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바로 소유권이 넘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이 자체를 중개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법률 규정은 그래서 무조건 중개가 안 되는 거예요. 끼어들 수가 없어서. 근데 이미 상속받은 건물을 제3자에게 팔 때는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것은 매매잖아요. 매매. 이미 받은 걸 사고 파는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상속받은 물건은 되지만 상속 자체는 끼어들 수가 없어요. 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바로 상속인에게 넘어가 버려요. 사망과 동시에. 됐어요? 이제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수용도 그러고 경공매도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끼어들 수가 없어서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DP 넘어오세요. 4절이 뭐예요? 중개행위. 이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중개할 때 그쪽 파트에 사실 쓰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개행위가 뭐냐면, 이 둘이 뭐 한 거? 알선하는 거 뭐예요? 중개행위잖아요. 이걸 말하는 건데, 이 중개행위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은 뭘 공부해야 돼? 판례를 공부하는 거예요, 판례. 중개행위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판례들이 2페이지 걸쳐서 많이 나와 있어요? 적게 나와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3, 4월 달에 할 거예요. 이거 지금 판례는 지금 할 단계가 아니고 서서히 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라고 알고만 있으세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 뒷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이건 내가 해드릴게요. 46페이지. 중개행위 뭐가 있어요? 법적? 성격. 이건 설명 들어갈게요. 이건 몇 줄 안 되지만 시험에 자주 나와요.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근데 시험은 자주 출제가 돼요. 지문으로도 자주 나오고, 나오는데, 자, 봐보세요. 자, 칠판 봐보세요. 이게 이제 중개행위잖아요. 연결해 준 거. 그죠? 그럼 아까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말을 써요? 거래계약. 매매계약도 거래계약. 임대차 계약도 거래계약. 그러면 이렇게 맺는 계약은 무슨 계약? 중개계약. 이렇게 연결해 준 것이 중개행위. 됐어요? 그러면 이 중개행위 성격, 법적 성격을 묻는 거예요. 이거 공부해야 돼요. 지금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는 거 이거. 법적 성격을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 민법 조금 배웠죠? 법률행위 공부했죠? 법률행위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게 모르면 의사표시만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그러면 의사표시 요소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계약. 종류 중에 하나가. 계약은 몇 개 의사표시? 2개. 청약, 승낙. 반대 의사표시 합치가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거래계약은 법률행위로 봐야 돼? 사실행위로 봐야 돼? 아니 거래계약. 방금 의사표시로 요구한 거 법률행위라며. 그러면 계약이 법률행위 종류 중에 하나예요.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계약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래계약은 법률행위요? 사실행위? 법률행위.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 공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중개행위는 계약입니까? 계약이 아닙니까? 계약이 아니죠. 둘이 법률행위 하도록 연결해 주는 행위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행위예요. 이건 사실행위입니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사실행위. 지금 이거 중개행위 법적 성격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률행위 하도록 연결해 주는 거죠. 사실행위. 근데 거래계약은 법률행위. 됐어요? 그러면 제대로 이해했나 안 했나 확인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이 중개계약은 법률행위로 봐야 돼? 사실행위로 봐야 돼? 그럼 법률행위, 사실행위. 법률행위. 사실행위? 반반이네. 거의 반반. 우리 여기. 법률행위. 아예 가볍게 법률행위라는 얘기는. 왜? 법률행위? 다들 법률행위라고 이야기하니까 저쪽은 사실행위라고 막 이야기해. 왔다 갔다 하냐.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냥 추상적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틀리지. 운 좋은 맞고. 그렇죠. 이거 뭐예요, 이거? 계약이잖아요. 중개해달라 의사표시 알았다. 계약이죠. 그럼 이건 법률행위, 사실행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라니까. 그래야지 점수가 나오지. 맨날 운 좋으면 맞고 운 나쁘면 틀리고 이거. 그러잖아요. 계약이잖아, 계약. 근데 이건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행위라고 이해를 하라니까. 그죠? 그럼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계약은 다 법률행위. 중개계약도 법률행위. 거래계약도 법률행위. 이게 시험 지문에 나와요. 중개계약은 사실행위더라면 또 좋다고 찍고 나오면 틀리지. 중개계약은 법률행위. 왜? 계약이니까. 그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 계약이니까. 근데 이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 거 아니잖아. 연결해 준 거지. 사실행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개공이 하는 중개행위는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민법도 배울 건데 뭐라고 표현해요? 사자. 사자 들어봤어요? 심부름권. 사자 들어보셨어요? 한자로 쓰면 이래요. 버릴 사자, 놈 자자인데 심부름권이다 이 말이야. 심부름권. 자, 그러면 개공이 하는 중개행위는 사자로서 행위일까? 대일이 행위일까? 독자적 행위일까? 이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 있어요. 개공이 하는 행위는, 이 중개행위는 사자냐, 대일이냐, 독자적이냐? 사자? 호랑이 아니고? 하여튼 사자. 심부름권 사자. 자, 여기는 독자적. 대일이. 다 나왔네. 사자, 독자적, 대리. 누가 최종 결론 내려줄래? 여기 또. 제발. 제발 묻지 마. 뭐 이런 거. 제발 묻지 마. 뭐 이런 거. 독자적이에요, 독자적. 독자적 행위입니다. 자,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봐요. 개공이 하는 중개행위는 독자적 행위입니다. 봐보세요. 개공이 만약에 의뢰인 시키는 대로 중개했다가 이 사람이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나는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책임 안 진다. 이거 법에서 인정해 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줘요. 개공이 자기 전문 지식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한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물론 이제 의뢰가 뭐 의뢰하라 이런 건 받겠지만 자기가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중개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뭐 독자적 행위 됐습니까? 대리 행위도 아니에요. 대리 행위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독자적 행위라는 거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법률행위는 갑하고 을이 하고 있잖아요. 법률행위 즉 계약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사전에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건 뭐 세 줄도 안 되잖아요. 그죠? 세 줄도 안 되잖아요. 근데 시험 자주 나와. 이거 문제 나오면 자꾸 틀려.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사실행위 아니에요. 법률행위. 중개행위는 사실행위.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공부하면 맨날 틀려.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하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하는데 시간도 안 걸리고. 그죠? 그런데 무조건 뭐 중개점만 나오면 무조건 외워가지고 그냥 사실행위 해놓으니까 중개계약도 사실행위, 중개행위도 사실행위. 그러니까 맨날 틀리지. 그러잖아요. 그죠?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밑줄 그어드릴게요. 중개행위 법적 성격 나와 있습니까? 자, 그 1번 제목이 뭐요? 보조적 준비행위. 자,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는 법률행위 성립에 뭐한다? 조력하는 보조. 그러니까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법률행위가 계약이잖아요. 갑하고 을이 법률행위 하도록 조력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사전적이란 말 하나 더 넣어주세요.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 이게 사전에 도와준다. 사전에. 사후 반대. 사전적. 됐습니까? 예,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다. 뭐 이렇게 좀 공부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제목 읽어보세요. 그러면 두 줄을 몇 줄 걷는데 중개행위는 무슨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대리행위. 그리고 사자 나와 있죠? 심부름꾼이란 뜻이에요. 의뢰인 시키는 대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사자로서 행위가 아니다. 그럼 뭐다? 독자적 행위다 이 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중개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첫째 줄 몇 찍었어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것은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도 법률행위, 중개계약도 법률행위, 중개행위 자체는 사실행위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야지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기도 편하고 그냥 중개점만 나오면 무조건 사실행위다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그럼 맨날 틀리게 돼 있어요. 정리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중개하고 구별 개념 있습니까? 그죠? 이것은 서서히 할 거예요. 이거 중개하고 구별 개념은 서서히 민법 좀 공부한 다음에 이해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중개의 종류. 중개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 중개의 종류도 예, 있는데 1번하고 3번만 조금 체크해 보실래요? 1번이 뭐요? 지시중개, 참여중개. 자, 들어봤어요? 지시중개? 기초할 때 한 것 같은데, 기초하신 분들. 기억나? 기억나? 안 나? 이것만 대답해. 안 나죠? 여기는? 안 나? 안 했나? 안 했나? 예. 그러면 오늘 해드릴게요. 지시중개하고 참. 그러니까 이게, 1번하고 3번만 해볼게요. 자, 1번이 중개 종에서 개공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정도? 관여 정도 나와 있죠, 가로 안에. 나와 있어요?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거든요. 지시 중개. 자, 그 다음에 뭐요? 참여 중개. 자, 이게 뭐냐면, 한 번에 하려면 다 힘드니까 봐보세요. 지시중개. 이걸 달리 표현해서 전시중개라 그래요. 같은 개념은 같이 알아두세요. 왜 같이 알아두셔야 되냐면 출제자가 이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이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지시중개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전시중개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럼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같은 말인데. 그죠? 그러면 참여중개를 달리 표현해서 매개중개란 말을 써요. 같은 용어입니다. 무슨 중개? 매개중개. 그러면 출제자가 참여중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매개중개 이렇게 지문을 띄울 수도 있죠. 출제자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렇죠? 그러면 같은 건데 뭐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봤네 그러고 틀려버리면 안 되니까. 됐죠? 같은 용어는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물론 좀 처음 할 때는 좀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쉬워. 처음에만 그래. 처음에만. 됐어요? 자, 그러면 지시중개는 뭐냐? 상상을 총동원해봐. 어떤 것이 지시중개일까? 그럴 줄 알았어. 지시하는 거. 누구한테 지시해? 서공에게? 그게 아니고 우리 여기 대답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 보여주는 거. 자, 지시중개 봐드릴게요. 자료를 전시하거나 그래서 전시중개란 말이 있잖아요. 정보를 제공하면 개공이 할 일이 끝나버려요. 개공할 일이 끝나고 보수받아요.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것은 거래계약까지 체결해주고 보수를 받아요. 자, 그러면 설명할게요. 이거 봐봐요. 위에 거. 이 건물이잖아요. 건물. 그러면 개공이 건물 소재지, 면적 이런 거 매수인에게 다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이 매물에 대한 자료, 입지 조건 이런 거, 면적 이런 거 자료를 전시해 달라고 개공에 맡겨요. 전시만 해주세요. 특정 장소에다가. 그럼 한 달 전시해주고 10,000원, 뭐 2달 전시해주고 20,000원. 이게 보수예요, 보수. 보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근데 이런 거 보통 개공에서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는 게 안 하는 거예요. 뭔 소리 아세요? 자, 그러면 계약까지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여 정도야. 그럼 많이 관여했어요, 적게 관여했어? 그렇게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해되세요? 또 봐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요? 자, 을이 개공 찾아와가지고 이 건물에 대한 정보만 좀 가르쳐달라. 뭐만 가르쳐달라? 계약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매물에 대한 정보 이것만 가르쳐달라. 그러면 개공은 뭐만 제공하고? 보수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까지 관여했어, 안 했어? 그러면 많이 관여했어요, 적게? 이게 지시중개라고. 이게 지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료를 뭐 한다? 전시한다. 그래서 전시중개라래. 그죠? 예, 그러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보수가 비싸지 않겠죠? 그래서 뭐 보통 안 하고 있잖아요. 자, 봐보세요. 그러면 이거 뭐요? 참여중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중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슨 중개? 참여중개요. 그러면 중개해달라 그러면 상대방 차에서 뭐까지 성사시켜주고 매매계약, 거래계약까지 성사시키고 보수 받는 거예요. 무슨 중개? 참여중개. 그럼 이거 중개보수는 좀 나가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참여중개야. 뭔 소리 아세요? 그럼 많이 관여했어요? 적게? 계약까지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을 참여중개 또는 매개중개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짚어볼까요? 아까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면 그냥 하라 그랬어요? 등록을 하고 하라 그랬어요? 개설 등록을 하면 참여중개만 할 수 있을까? 지시중개 둘 다 할 수 있을까? 둘 다 가능해요? 아, 지시중개 한다고 별도 등록 안 해도 될까? 아, 그럴까? 네, 그렇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따로 등록 안 합니다. 개설 등록을 하면 지시중개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이해되셨어요?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따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딱 봐보세요. 관여 정도. 개공이 관여 정도. 개공이 관여 정도. 이해됐어요? 아, 이걸 말한다. 자,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죠? 눈물 나올라 그러죠? 그죠? 그죠? 무슨 눈물? 내가 눈물 의미를 이야기해 줬잖아요. 누가 피눈물이라 그랬어요? 아, 기쁨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요. 그죠? 내가 말한 눈물의 의미는 기쁨의 눈물. 이해되셨어요? 꼭 반항하신 분들이 피눈물. 뭐, 그죠? 그러니까 피눈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기쁨의 눈물.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 그랬죠? 그 3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다 적어 볼게요. 개공은 무슨 정도에 따른 분류? 의무 정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거 일방적 중개하고 쌍방적이 있어요. 이 적이 중요해요, 적이. 일방 중개하고 틀려요. 쌍방적. 아, 이것은 이제 사실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지금 이게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기초라도 한 바퀴 도신 분들은 해도 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들어봐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알게 되니까. 이제 한 바퀴 도신 분들은 뭐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일방적 중개란 말은 이 개공이 의뢰가 들어와요, 안 들어요? 물건 중개달 의뢰가 들어오죠? 그러면 개공이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의뢰가 중개해 주세요. 의뢰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가 있냐 없냐 이거 부분이거든요. 일방적 중개는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의무는 없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도 의무 없어? 이건 있고 위에 건 없고? 다 있어? 다 없어? 골고루 다 나왔네. 다 없다, 다 있다, 하나는 있다. 답이 거기 있어요. 우리 최종 결론. 최종 결론. 위에 건 없어? 다 없어? 아니, 하나는 있으니까 지금 의무 정도에다 구부이지. 하나는 있어요. 자, 어차피 설명할게요. 이것은 개공이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중개해달라고. 그러면 개공이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가 없다. 없는 것이 일방적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연히 거래가 성사되면 보수를 받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 뒤에서 우리가 한 바퀴 도신 분은 알겠지만 기초라도 도르신 분은 알겠지만 일반 중개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 중개계약이란 건 여러 개공에게 의뢰하되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에게만 보수를 준 거잖아요. 이거의 일방적 중개야. 그러면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는 있어 없어? 없어요. 아, 이런 거 일방적. 그러면 쌍방적이란 말은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의뢰인도 거래 끝나면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겠어 없겠어요? 있어요. 서로가 의무를 져요. 이거의 대표적인 것이 전속중개계약이에요. 전속중개 우리가 한 바퀴 도시면 알죠? 개공도 의무가 있고 의뢰인도 의무가 있다는 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처음 오신 분들한테 이거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냥 들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기초라도 한 바퀴 도신 분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이제 서서 해야 돼. 서서 해도 돼요. 근데 오늘 두 가지만 할게요. 두 가지만 해볼게요. 이해됐어요? 이제 일단 이겁니다. 의무 정도 있다는 분류. 그럼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 의무가 없는 것이 뭐요? 일방적 중개. 의무가 있는 것이 쌍방적 중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죠? 저하고 같이 하면 쉬워요. 다만 여러분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틈만 나면 잊어먹잖아요. 그죠? 틈만 나면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일단 두 가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서서히 하기로 하고 3, 4월 달에 뭐 5, 6월 달도 있고 그러니까 서서히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1장 DP에 넘어가면 이제 문제들이잖아요. 1장 파트가 끝났어요. 그래서 뒤에는 다 이제 기출 문제들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7, 8, 9, 10월 엄청 풀어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책에 있는 문제 또는 학원에서 제공하는 문제 그 정도만 가볍게 풀어보세요. 이론 위주로 공부하세요. 이론을 알면 문제는 풀리게 돼 있어요. 다만 문제 푸는 요령 때문에 문제를 못 잡는 경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거지 이론을 알게 되면 당연히 문제는 풀립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6월까지는 이론 위주로 열심히 공부를 한 게 좋아요. 어차피 7, 8, 9, 10월은 문제 많이 풀어내니까.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온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기출문제 정도는 풀어보세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안 배운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다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런 걸 감안해서 문제가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이론 공부에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중개사법은 3시간 위주로 합니다. 예, 다른 과목은 4시간 할 수 있어도 중개사법은 그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알고 쭉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